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결정이 내려질 걸로 봤는데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법원을 출입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재판부가 좀 고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부분 인용이나 또 부분 기각 결정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오늘 나온 결과를 보니까요. 저도 아까 결정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사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지난달 31일이죠.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현 임원 3명 그리고 김재철, 안광한 등 전직 사장 2명이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권,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문화방송 법인과 전 현직 임원들을 나눠서 판단을 했는데 MBC에 대해서는 상영금지를 요청한 장면은 임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권에 관한 내용이지 문화방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원들의 초상권과 명예권 침해가 결국 문화방송의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법인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임원들은 자신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목소리,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도 한국성문법과 관습법,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쉬운 예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이니 굿즈 문템이라고 홍보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건 마케팅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MBC 전현직 임원들, 이제 문화방송이 또 낸 신청 자체는 가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개의 결정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일치라는 법은 없는데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게 보통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을 때 그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기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결정문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는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안 소송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임소라 반장이 얘기했던 퍼블리시티권을 제외하고는 초상권과 명예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법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상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는 권리긴 하지만은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런 판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법원에서는 일단 이 공범자들이란 영화가 일반적인 상업 영화가 아니라 언론사, 언론인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재판부는 또 영화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업무와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된다면서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법원은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전현직 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공범자들에서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사실의 기초에 공적인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화 가운데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 또는 권력의 대리인이다라고 표현한 거는요. 물론 그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MBC 사장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진실이 아니라고는 소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도본부장을 지냈고요. 현재 사장이죠. 김장겸 MBC 사장의 경우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각하 처분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 부분을 빼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법원은 당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게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였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다수의 MBC 기자가 김장겸 사장이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지칭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의 참석자의 메모에도 기재가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이 명백하게 명예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 바로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큰 집에서 그 조인트 했다는 특히 그 발언이 좀 문제가 많아요. MBC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민혜 씨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해명 기회를 본인한테 줬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해명 기회를 줬음에도 명백하게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낸 측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조금 더 취지가 담겨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했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